어두운 방 안, 카메라를 끄는 손 하나. 화면이 꺼지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가장 사적인 순간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온라인 어딘가에 떠돌고 있어요.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32%나 급증했습니다. 하루 평균 47건, 매 시간마다 2명의 피해자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는 뜻이죠. 이 수치가 말해주는 건 단순한 범죄 증가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 동의라는 개념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할 건 3가지 실제 사건이에요.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그 이후는 절대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들, 찍히는 줄도 몰랐던 사람들, 그리고 그 경계가 무너진 순간 벌어진 일들입니다. 2012년 배우 곽현아는 영화 전망 좋은 집의 대본을 받았어요. 노출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감독은 분명하게 약속했죠. 편집 후 제한된 버전으로만 상영하겠다고요. 그녀는 예술을 믿었고 감독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앞에 섰죠. 자신의 가장 취약한 모습으로요. 그런데 개봉 후 곽현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약속했던 편집은 없었고 동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노골적인 장면들이 스크린에 그대로 나왔던 겁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무삭제 버전이 해외 영화제에 출품되고 온라인에까지 퍼졌다는 거였죠. 곽현아는 감독을 고소했습니다. 명예훼손,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였죠. 하지만 6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2018년 대법원은 감독의 손을 들어줬어요. 촬영 자체에 동의한 이상 그 영상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제작자의 권한이라는 거였습니다. 법은 이렇게 말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법적으론 이겼을지 몰라도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졌다고요. 여성가족부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68%가 지인에 의한 범죄를 경험했답니다. 대부분 믿었던 사람들이죠. 감독, 연인, 친구. 그 배신감은 범죄 피해 그 자체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곽현아는 그날 이후 배우 활동을 거의 중단했어요. 그녀가 잃은 건 프라이버시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믿는 힘, 배우로서의 커리어 전체였죠. 동의했던 순간과 배신당한 순간 사이, 그 간극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곽현아는 적어도 촬영에는 동의했어요. 하지만 2번째 사건은 아예 동의 자체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2025년 9월 SNS가 발칵 뒤집혔어요. 한 커플의 가장 사적인 순간이 담긴 CCTV 영상이 온라인 곳곳에 퍼진 겁니다. 충격적인 건 그들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거였죠. 더 끔찍한 건 유출범이 그 방의 주인도 아니고 CCTV 설치 작업을 했던 기사였다는 겁니다. 경찰이 압수한 저장장치에는 수백 개의 영상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 집, 여러 사람들의 사생활을 몰래 기록해둔 거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통계 보면 2024년 불법 촬영 신고 건수는 2만 6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2019년과 비교하면 거의 2배죠. 더 무서운 건 이 중 73%가 피해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는 겁니다. 영상 속 커플은 한순간에 전 국민이 아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댓글엔 조롱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잘못한 건 그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었을 뿐인데 왜 감시당하고 유출되고 손가락질 받아야 할까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감시와 기록은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2024년 여름, 한 커플이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숙소에 도착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던 중 화재 감지기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작은 렌즈가 정확히
침대를 향해 있었죠. 경찰이 압수한 저장 장치에는 수십 명의 투숙자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혼부부, 연인, 가족 단위 여행객까지. 그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불법 콜렉션이 되어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본 세 가지 사건의 연결고리. 보이시나요? 곽현아는 촬영에 동의했지만 배포에는 동의하지 않았고 CCTV 커플은 촬영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숙소 투숙자들은 안전하다고 믿던 공간에서 침해당했죠. 한국소비자원조사에 따르면 숙박업소 몰카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41%나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적발되는 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그 커플은 지금도 여행을 갈 수 없답니다. 숙소에 들어가면 모든 걸 뜯어봐야 한대요. 그래도 불안해서 제대로 잠을 못 잔다고요. 안전하다고 믿던 사적 공간이 이제는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동의라는 개념입니다. 서로가 좋아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까지 허락한 건 아니에요. 촬영을 허락했다고 해서 배포까지 동의한 건 절대 아니죠. 법무부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78%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였답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렇게 주장해요. 그때 동의했잖아. 웃었잖아. 싫다는 말 안 했잖아. 하지만 명확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니에요. 웃음도 동의가 아닙니다. 명확한 예스가 없으면 그건 노예요. 저 중요한 건 동의는 언제든 철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엔 사랑했지만 이별 후엔 다 지우고 싶을 수 있죠.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스마트폰 하나로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사랑의 증거와 사생활 침해는 단지 업로드 버튼 하나 차이일 뿐이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은 자꾸 묻죠. 그땐 왜 웃고 있었어? 왜 거부하지 않았어? 이런 질문들, 그 자체가 2차 가해입니다. 한 피해자의 증언입니다. 저는 제 애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찍자고 할 때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질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헤어지고 나서 그 영상이 제 직장 동료들한테까지 퍼진 걸 알았을 때 전 정말 죽고 싶었어요. 2024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9%가 우울증을, 71%가 극단적 선택을 고려했답니다. 단순히 영상 하나가 퍼진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무너진 겁니다. 더 비극적인 건 한 번 퍼진 영상은 완전히 지우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피해자들은 평생 자신의 영상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사건을 통해 동의와 침해의 경계를 살펴봤습니다. 곽현아는 촬영에 동의했지만 배포에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CCTV 커플은 촬영 자체를 몰랐습니다. 에어비앤비 투숙객들은 안전한 줄 알았던 공간에서 감시당했죠. 이 세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과연 동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윤리적으로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윤리적으로도 괜찮을까요? 곽현아 사건에서 감독은 법적으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옳은 행동이었을까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의 윤리의식도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의 가장 사적인 순간이 동의 없이 공개된다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의 연인이나 가족이 이런 피해를 당한다면 어떨까요? 그때도 피해자를 의심하고 조심하지 않은 네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카메라를 켜기 전에, 업로드 버튼을 누르기 전에 단 한 번만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상대방이 원하는 걸까? 10년 후에도 이 사람이 후회하지 않을까? 이 기록이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리진 않을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사랑의 증거는 영상이나 사진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취약한 순간을 무기로 쓰지 않는 거예요. 감춰진 동의와 침해의 경계, 그건 어쩌면 당신과 나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기록 버튼을 누르기 전에 먼저 사람을 봐주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진짜 인간다움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누군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